울산에서 돌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달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누리라고 해서 노인복지센터 5곳, 사단법인 아이누리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2곳, 가난한 사람들 돌봄을 하는 난구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동,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울산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꼭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데 아프거나 돌보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젊지만은 가족이 없어서 병원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고요. 울산은 저희가 좀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65세 이하인 가족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 그리고 일반 유료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범위가 서울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족들의 만족도가 가장 큽니다. 요즘 이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다 직장 다니고 또 생계로 인한 다양한 활동 때문에 어떤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모셔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20회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4-5번씩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해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인 만족도도 높고, 또 1대1 개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병원 동행 매니저, 특히 이 남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별로 특별하게 어떤 일자리 얻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남자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 요양보호사의 장점은 운전하는 데 안정감이 있고, 또 부축하거나 케어하는 데도 이런 많은 힘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은퇴하신 남성들의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동안 그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가까운 병원에 1시간 정도 다녀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장시간 간다든가 투석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5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그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통적인 사회복지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시작이 IMF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인 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책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제가 맡아서 했고요. 또 자활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돌봄 사업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하면서 감동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올해가 사단법인 아이누리가 2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을 열은 게 월봉 지역아동센터였는데, 그게 아동이 학교에 부적응해서 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아침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1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그 뒤부터는 잘 적응을 해서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로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나가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자기 노후에 대한 결정들을 본인들이 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불편해지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거의 강제 입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그 노인 돌봄이 상품화나 자본화 되지 않는 좀 인간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곧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건데 이제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 연봉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이제 쌓이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고 또 제가 전체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수익도 낮고 또 낮은 수익에서 또 다시 환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그런 경제적인 게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받아들여줘서 고맙고요.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제가 운영하는 센터들이 한 20개 정도가 넘고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를 축적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는 누리그룹 회장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테아로타리 건물에 연세 H 빌딩인데 제가 허다로니까 이니셜이 H니까 허다로가 연세대학교 나와서 건물 샀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결혼했던 분이 같은 이제 노동운동 했던 분인데 이제 이혼을 했고요. 아이들은 이제 둘 다 장성을 했고 현재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때의 그 이유들이나 이런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점이나 그게 이제 생활로 이제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가지는 가치나 기준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게 좀 잘 맞춰 나가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울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생 운동을 하다가 시민 운동을 거쳐서 지금의 사회복지를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사회적인 데 관심이 많아서 학교를 중퇴하고 그 당시에 87년도 당시에 거리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뒤에 YMCA 인문학 서클을 거쳐서 신발 공장에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울산에 와서 한 7년 정도의 공동장 생활을 했고요. 그 뒤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숲, 이런 시민운동을 거쳐서 IMF 때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회복지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들 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전부 외지에 있고 하니까 다 이제 학교 졸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예.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제가 아마 29살 때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띠죠. 대통령이 나이를 깎아줘서 57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작년부터는 어머님이 제가 셋째 아들인데 저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밑에 딸이 있는데 그 산청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되게 편안한데 거리 안 가시고 아마 사이가 불편하셨던지 아들 중에는 제일 만만해서 그런지 사회운동 한다고 물러주신 거는 한 푼도 없는데 살러 오셨네요. 4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 나이 계산하기가 어렵네. 예, 용띠 맞죠. 그래서 어머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 7살까지 일본에 사셔서 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일본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집안이 좀 잘 사셨나 봐요. 일본에서 가서 이렇게 제가 공장도 운영하고 삼촌들이 일본 대학들 다니시고 그러셨다는데 거기 전쟁 나서 다 그거는 소실된 것 같고 예. 원래 꿈이 고고학 학자 되는 거였어요. 역사학과 가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역사 전집도 다 읽고, 위인전도 읽고, 그 다음에 했는데,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서점에 갔는데, 거기 서면이나 경성대 앞에, 부대 앞에 이래 가서 그런 역사 소설 그런 것들 읽으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 태백산맥, 남부군 그런 소설들. 예. 예, 그리고 이제 강주 사태에 관한 책들도 그때 비공식적으로 나왔던 어둠을 넘어 죽음을 넘어 이런 책들도 보고. 예. 첫 번째 공장에 가서 일주일 만에 후회했죠. 뺨 맞고 나서. 뼈는 왜?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 냉동고에서 부추 가져오라고 하는데 배추하고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냉동고가 워낙 넓은데 찾다가 보니까 양배추가 있어서 갖다 줬더니 그걸 집어 던져서 그래 나중에 보니까 부산에서는 다 전구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에 봤던 현실하고 책에서 봤던 가혹한 현실이 공장에 가니까 그냥 일상생활보다 그냥 덜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예. 그래서 고등학생이 그러냐 그래 좀 신기해하면서 되게 이쁨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그 병원 동행 서비스가 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노인 방문 요양 사업이 되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다 진출하기 시작해서. 근데 병원 동행을 통해서 노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동구에 5번째 센터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대자본에 맞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노인복지센터를 저희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었고 그거를 계속 확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을 어르신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였는데 그거를 올해 바꿨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도우누리가 있습니다로. 그래서 이런 작은 인간적인 노인복지센터를 1년에 한 3개에서 5개씩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뒤에는 한 구마다 한 20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 그런 이제 촘촘하게 있는 새로운 모델의 센터를 만들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내년에는 이런 그 그룹홈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저희가 만드는 노인 복합 다기능 센터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런 좀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 이번 인터뷰도 보면 기존의 신문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인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뀐 우리 생활에 맞는 그런 좀 역할들, 기존의 종이신문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시도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좀 정착되어서 울산저널이 울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 되었으면 합니다.